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서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시고 이미 대충 이해하셨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이제 제보들이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은 제가 방송하기에 아주 부적합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당연히 방송을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좀 제가 보태거나 좀 줄이는데, 이거 좀 줄인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저 또한 요새 슬슬 이제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건 방송하기 좀 어려운 내용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 방송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뻥이 좀 심한 거는 제가 좀 덜어내면 되는 건데, 아주 완전 구라 이렇게 그런 예벽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놈의 걸 방송했다가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직접 한 거라면은 내가 끝까지 우기잖아요. 시면 내가 봤다는데, 내가 했다는데 어쩔 거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건 내가 남의 얘기를 옮기는 건데, 이 자식이 내가 보지도 않았고 본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면 근데 말을 옮기는 놈이 내가 볼 때 저게 거짓말인데 그걸 어떻게 뻥은 좀 보태는 게 뻥이에요. 구라는 아예 없는 걸 창조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 그 제보가, 사연의 제보가 구라로 느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휴가를 45일을 가냐? 예를 들어서 무장공비를 잡았다, 사살했다. 그러면 뭐 그냥 제대하는 날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헬기 타고. 백령도에서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무장공비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연평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 걔들이 무슨 45일짜리 뭐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 한 포상휴가 하나 좀 보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45일을 휴가를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일단 믿어보자 그래놓고 이제 몇 군데 전화를 하긴 하니까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해병대는 한 두세 명한테 전화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백령도에 근무했던 사람은 딱 물어보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래요.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거 취재를 할 건 없는데 제가 조사했던 내용하고 해서 이게 45일이 가능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그 과정하고 같이 엮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백령도뿐만이 아니라 대청, 소청, 연평도, 우도, 소연평 여기에 근무하는 해병들이라면은 반드시 어느 한 군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도서파견대, 줄여서 도파대라고 합니다. 그게 예전에 이함대가 월미도에 있던 시절에는 그 부대 이렇게 바깥쪽으로, 예전에 그 해군 정보부대에 있던 그 옆에 해군 209 방위병 훈련소 있고 한데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압니다.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인천 지역에 해병부대가 없기 때문에 그 파견 나와 있는 간부들이 이제 같이 술도 먹고 회식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 이 도파대는 소속이 유교단하고 연평부대 소속입니다. 즉 육지에서 섬으로 다 보냈더니만 이 사람을 백령도를 가시오, 백령도에서 근무하시오. 그동안 백령도에서 다시 이 사람을 인천으로 다 보냈어요. 그게 도서 파견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서에 근무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에서 육지로 다 파견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게 신의 직장? 신의 직장은 아니고 이게 보통 짬으로 못 오는 자리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육상 근무하고 또 도서 격오지 근무하고 이렇게 직업군인들은 이렇게 순환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격오지 근무로 다 해가지고 유교단을 딱 했는데 이거 인천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게 아주 해피한 케이스죠. 그래서 유교단하고 연평부대는 다른 부대입니다. 그래서 유교단 쪽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90년대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름은 기억 안 나도 그 대머리 아저씨, 구모모 상사 다 기억하실 겁니다. 북독방 그 아저씨 같은 아주 소탈한 타입의 그분이 유교단에서 오신 분이고요. 연평부대에서 고참 중사가 있었죠. 그분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를 거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교단이나 연평부대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려고 그러면 딱 인천밖에 없습니다. 인천에서 배 타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해병 대원들을 위해서 뭐 비행기를 띄우겠습니까? 만약에 해병대원들이 휴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그렇게 보내고 들어왔다, 그러면 도서 파견대가 아니라 공항 파견대가 있었을 겁니다. 즉 유교단이나 연평부대에서 김포공항에다 뭐 중상사 간부를 갖다 딱 놓고 거기서 비행기 타는 애들, 그 다음 비행기 타고 오는 애들 뭐 이렇게 관리를 하라 해서 그런 명칭이 생겼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 공항 파견대라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유교단 연평부대는 반드시 인천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그 부대는 아니고 그 소규모 인력을 우리가 도서 파견대라고 불렀습니다. 왜 제가 이 도서 파견대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면요, 휴가를 시작하는 날이 백령도를 언제 떠났냐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도서 파견대를 언제 나왔냐가 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가를 복귀하는 것도요, 저 백령도까지 내가 언제, 우리 부대 안 들어가게 되면 그럴 미귀 탈령 아닙니까 이거는. 에? 그런데 이거는 저 도서부대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해요. 무조건 도서 파견 배 타고 나와서 도서 파견대에서 이제 딱 나가는 시간, 그날서부터 이제 그 시간부터 휴가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가를 다 마치고 여기 도서 파견대에 딱 들어오면 휴가가 끝난 겁니다. 여기는 부대입니다. 왜? 유교단 연평부대에 파견되니까 여기는 영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유교단 연평부대 해병들은 이 육지에 있는 그 해병들처럼 뭐 15일짜리 이런 휴가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기 휴가가 기본이 25일입니다. 워낙 오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뭐 15일 뭐 10일 보내놓으면 오고 가는데 뭐 다 저거 하고 그러면 뭐 휴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화끈하게 그냥 25일 몰아서 휴가를 보냅니다. 이제. 육상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죠. 25일 휴가라니까 이거 대단하다. 이거는 진짜로 해병대 도서부대만 있는 겁니다. 25일은. 물론 거기에 이제 해군이나 뭐 공군 뭐 이제 뭐 이런 쪽에 그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일단 우리 해병대는 25일입니다. 그러면 제목처럼 어떻게 그 45일짜리 30일 넘는 휴가가 가능했는가? 규정에는 25일인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날짜를 예로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해병이 8월 1일부터 휴가입니다. 8월 1일부터. 그래서 8월 1일 날 장촌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 전에 뭐 소대, 중대, 대대, 뭐 연대, 여단 해가지고 다 그 출타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서부터 그냥. 그러면은 그 뭐 출타 교육이라고 뭐가 있습니까? 교육의 내용이 아주 부실하죠. 딱 한마디지 않습니까? 사고 치지 마라. 교재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애들도 뭐 적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사고 치지. 소대장이 얘기한 거, 소대 선임상사가 얘기한 거나 여단 주임 상사가 얘기한 게 똑같아. 사고 치지 마라. 끝난다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8월 1일 날 LST를 탔어요. 근데 그 당시에 LST 말고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옹진호가. 근데 이 휴가는 몰아서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여객선을 안 태웁니다. 그럼 LST를 타죠. 그럼 1일 날 나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단에서는 각 대대별로 휴가 계획을 짜야 되겠죠. 만약에 배가 저 8월 5일 날 나가는 배가 있는데 이 얼빵한 자식이 대대 인사관이 있어가지고 8월 1일 날부터 휴가를 저가하게 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휴가는 8월 1일이라고 그랬는데 배는 나가는 배는 8월 5일 날 있어요. 걔는 자격이 없는 애죠. 그거 아니 배편은 알아보고 휴가증을 끊어야지. 미친 자식이. 그래 휴가증 끊어놓고 나서 거기서 그럼 걔는 부대에서 대기하는 게 그게 휴가 기간이야 아니야. 그래서 해군의 그 LST 입출항 계획에 맞춰서 휴가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1일 날 배를 타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얘는 아직 휴가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휴가는 도서 파견대에 딱
도서 파견대 도착해서 교육받고 도서 파견대에서 나오는 순간이 휴가의 시작이고 복귀하는 것도 들어오는 게 복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얘는 지금 영내에 있는 거예요. 해군 LST 타고 있으니까. 나오는데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저 덕적도 그저 문갑도에 피항을 했습니다. 거기 이틀 대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피항하고 나서 도파대에 들어오는 게 8월 3일이에요. 얘는 부대는 8월 1일 날 떠났는데 아직도 지금 부대 안에 있어. 그럼 아직 얘는 휴가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편하죠. 일단 부대 안에 있는 것보다는 경계 근무 없고 그래서 그럼 도파대에서 저녁 때 도착해가지고 밤에 내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 내일 아침 매겨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8월 4일 날 얘가 나갔어요. 그럼 그때부터가 얘가 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얘 29일 날 들어오면 돼요. 그날부터 25일이니까. 그러니까 29일이면 대충 한 달 되죠. 부대 떠난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29일 날 들어왔어요. 16시까지 들어오면 저 미귀 탈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6시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원래 배는 26일이나 7일 날 다시 들어간 백령도 들어가는 배가 있었어요. 근데 뭐 해군들이 뭐 우리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또 배 한 척을 내주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빈대 붙는 거니까 의도 타는 거예요. 그 편에. 뭐 우리 휴가자들 때문에 그 배를 띄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당초 이게 저쪽에서 피항을 안 했으면 25일 날 내가 들어왔고 그럼 한 26일이나 뭐 27일 날 들어가는 배가 있었는데 걔는 이미 백령도 들어가서 저기서 쌀 내리고 기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왔는데 탈 배가 없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기다려요. 그럼 그 쌀 내리고 저 기름 내리던 배가 또 무슨 뭐 황천 뭐 또 걸리고 그러면 또 거기서 며칠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나흘 늦어지고 그럼 얘가 인천항에 들어왔어요. 인천에 들어왔어. 이 LST가 그 9월 1일 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유 여기 휴가자들이 지금 뭐 여기서 뭐 바글바글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바로 다시 출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걔는 본연의 임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또 기름하고 쌀 싣고 뭐 조금 뭐 보급품들 싣고 뭐 때로는 뭐 시멘트도 싣고 뭐 가꾸목도 싣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2, 3일 늦어지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도착하면 9월 5일, 9월 6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황천이 걸려서 또 출항이 늦어지면 9월 10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5일 날 들어온 애는 8월 1일 날 떠나가지고 부대를 떠나서 9월 15일 날 들어왔으니까 얘는 45일 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는 도파대를 나와서 도파대를 들어갈 때까지만. 물론 그 안에도 군대 생활입니다. 그 해병대 그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잠잘 때는 순검, 모였다면 집합. 그럼 뭐 구타가 있죠. 거기도. 에? 그 억울한 것들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선임한테 우리 중대 선임한테 맞았어요. 그럼 덜 억울하지. 그래도 계속 같이 있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6.1대 된데 저 63대 선임한테 맞아버린 거야. 저 새끼 내가 얼굴도 몰라. 근데 거기서 날 패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더 황당한 거는 나는 유교단 소속인데 저 연평부대 소속 선임한테 내가 맞는 거야. 이거 돌아버리죠.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도. 하지만 경계 근무 없지 않습니까? 뭐 순검이 뭐 구타, 순검하고 구타는 어디든 다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백령도 있으나 월미도에 있으나 똑같아 치고 어쨌든 이쪽이 좀 덜 했겠죠. 그거는. 응? 뭐 작업 없고 그러니까 룰루랄라죠. 일단 뭐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훈련을 시킵니까? 도파대에서 뭐 풀이나 좀 뽑아라 뭐 별거 없어요. 또 그렇게 그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뭐 비 오고 태풍 불고 그러는데 그냥 뭐 테레비 보고 그러는 거죠. 예? 밤에 뭐 한두 대씩 맞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1사단 2사단 해병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것이냐, 이 사람들도 이해 못하죠. 예. 이런 게 이 도서부대 해병들한테는 비일비재했다. 이걸 방송하는 이유는
처음엔 제가 안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대대 참모를 한 사람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행정병이 정말로 한 달 반 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놈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했대요. 그럼 내가 믿어줘야죠. 예. 본인은 그냥 계속 45일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놈하고 데리고 있었던 저 장교하고 뭐 이렇게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5일 만에 자기가 가보니까요, 자기가 나갈 땐 상병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병장이래요. 8월 1일, 9월 1일부로 병장인데 얘는 9월 15일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억울하게도 15일 동안은 병장이 상병 계급장 달고 다녔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병장인데. 그리고 또 들어가니까 신병이 와 있더래요. 신병이. 소대 막내가. 막 세상이 엄청 바뀌어 있는 거죠. 45일 동안에. 독을 때리는 건요, 총검술 생각이 안 난대요. 그거는 걔가 원래부터 총검술을 못했던 해병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해병은 운이 좋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실무 생활을 그만큼 덜 했으니까. 어쨌든 파견, 이게 사이드로 가면 편합니다, 군대는. 그런데 이렇게 운이 좋은 해병이 있었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운이 나빴던 해병. 근데 25일은 딱 보장하니까 휴가가 15일밖에 안 됐던 이런 해병은 없죠. 그 반대의 경우가 뭐냐면 전역하는 날 배가 안 뜨는 경우입니다. 돌아버리죠. 근데서 최고의 해피한 거는 전역, 그 다음에 정기휴가, 포상휴가, 외박 이런 수로 내려가는데 드디어 내가 다 전역을 하는데 전역날 배가 못 뜨죠. 내가 예를 들어서 9월 30일부로 전역인데 그 다음날 배가 뜨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참아줘야죠. 그리고 근데 전역 교육대, 여단본부 전역 교육대에 이제 각 예하부대 전역자들이 다 모이니까 동기생들 거기서 다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그럼 술도 이제 좀 먹을 수 있고, 담치기도 조금 하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내일이면 나가는데, 내일 배가 안 뜬다네. 그러면 이게 배가 안 뜬 게 며칠이나 갔겠습니까? 저희 동기생들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일주일 후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내가 9월 30일 날 제대인데 10월 7일 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다행히 장교니까, 장교라고 해도 그 당시에 장교들이 무슨 사복을 자기 소대장실이나 대대 참모할 때 거기다 갖다 놓은 사람은 없어요. 무슨 그 당시에 휴가 나오면 다 군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복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다행히 그냥 밖에서 생활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3년 동안 구경하지 못했던 관광지, 두무진이다 이런 데를 관광을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장교의 경우고 병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기생이 일주일을 갔다 거기서 군대 생활 아닌 군대 생활을 더 해야 됐다. 그럼 병들은 영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내에서 일주일, 그러면 아마 열흘 정도 더 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다 도서부대에서만이 일어날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해병대 유교단 연평부대의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